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2023년 Last Minute Income Tax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말 소득세를 줄이는 플래닝 아이디어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프리페이 익스펜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용을 빨리 집행해라 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넷 인컴을 줄이는 게 결국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특히 이거는 캐시 베이시스의 납세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내년도에 12개월치의 비용을 선납함으로써 그 비용의 인식을 나는 23년 금년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라던가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 아니면 장비 임대료 아니면 비즈니스 보험 보통 1년치 매달 낼 수 있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낸다라는 거죠. 사례로는 어떤 홍길동 씨가요 3,000불의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2월 말에 1년치 2024년도 1년치 임대료인 36,000불을 체크로 발송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건물주는 그걸 받고 나서 디파짓 하기를 뭐 24년 초에 디파짓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4년도에 해당되는 비용임에도 23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36,000불이라고 하는 추가의 공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소득 인식을 또 빨리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24년도에 체크를 디파짓했으니까 그때 소득을 인식할 수 있고요. 또한 좋은 점이라면 임대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텐데 그 문제도 이 건물주는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왜? 미리 받았으니까요.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top Billing Customer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캐시베이스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빌링을요 늦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이번에는 치과 의사라고 할게요. 치과 의사 홍길동 씨가 원래는 매주 금요일마다 환자라던가 보험사에 인보이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라고 쳐요. 그런데 23년도 말에 12월에는요 그와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인보이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다음 해 인보이싱을 한다고 하면 그 한 달치의 수입을 내가 디퍼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역시도 2023년 Last Minute Income Tax Planning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피스 이퀴먼트를 사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비즈니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원래는요, 이 비즈니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돼야겠으나 세법에는요, 섹션 179라는 것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의 컨셉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컨셉을 설명하면 섹션 179, 섹션 179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산, 비즈니스 자산의 최대 구매 대금에 있어서 116만 불 까지에 대해서는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아니라 당해에 다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내가 뭐 컴퓨터를 뭐 10,000불어치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는 이 컴퓨터를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섹션 179 활용해서 모두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해 비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줄이는, 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플래닝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취득가액이 얼마이건 간에 그 자산의 80%까지를 당해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섹션 179하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잘 활용하면 내가 취득하는 그런 기계장치 등의 뭐 컴퓨터, 가구, 차량과 같은 이런 유형자산 취득 비용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Use Your Credit Card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Last Minute 아이디어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싱글 멤버 LLC죠. LLC를 통해서 하지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100% 오너인 경우에는 개인 카드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 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날짜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그 카드를 써서 12월 말에 물건을 구입했다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했다라고 하면요, 바로 그날 23년도 디셈버 그때가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 이제 법인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죠. 뭐 싱글 멤버 LLC가 아니라 기타 여러 오너가 있는 LLC라던가 아니면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인 카드를 쓸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으로 그게 23년이면 23년 디덕션을 쓸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 카드를 쓸 경우에는요, 내가 그 지출을 한 시기가 아니라 시점이 아니라 그 지출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용대금을 reimburse 받았을 때, 사용대금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언제 디덕션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거 역시도 23년도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QIP라고 해서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의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게 부동산으로 인정이 돼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오랜 기간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15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앞서 얘기했었던 섹션 179 그리고 80% 보너스 디프리션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내가 만약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했다고 하면 23년도에 굉장히 큰 금액,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 내지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디덕션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overly concern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법의 162조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디덕션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ordinary, 일상적이고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지출이라면 이건 비즈니스 expense로 공제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충분히 플렉서블합니다. 충분히 브로드한 그런 정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다면 내가 다큐멘테이션 잘 해놓고 한다 했을 때 금액의 어떤 절대치를 가지고 불인받거나 하진 않으니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번 거보다도 더 많이 디덕션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실제로 내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첫 해에 손실을 보는 거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그만큼의 더 많은 어떤 지출을 하고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말하자면 net loss인 거잖아요. 내 지출,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이걸 net operating loss라고 하는데요. NO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해에 손실이 된다 해도요. 미래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줄이는 그런 차감 항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내가 정말 적법하게 증빙을 찾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ordinary necessary expense라고 하면, 그런 지출이라고 하면 내가 디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오너들이 last minute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 소득세 플래닝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6가지 정도요.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